진정한 나, 이게 발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발현에 실패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사회적인 도덕을 강요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선악평가가 아니라 정신 발달 과정을 이렇게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연구한 거잖아요. 초기에 좋은 환경 경험하게 되면 그 환경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랬잖아요.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좋은 내적 대상이 안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위니카스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한 신뢰감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된 그 다음에 비로소 자발적 도덕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신뢰감,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다시피 초기 엄마 경험을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위니컷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플러스 시키지 못한 거는 아버지 경험이야. 프로이드 학파 그리고 락강 이런 쪽에서는 인류학적 연구까지 포함해가지고 도덕 경험의 핵심은 언어를 배우고 도덕 규칙을 내면화하는 그 오디푸스 시기에 아버지 경험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마음에 내면화됐느냐. 또 그 아버지 경험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사회의 규범을 아이한테 전수해주는 매개자예요. 타자의 말씀이라는 말도 쓰죠. 대타자, 거대한 타자는 문화를 뜻해요. 그리고 그 문화에는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목표, 의미 이런 걸 제시해주는 중요한 권위자가 있거든요. 그 권위자를 대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타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로운 경험을 했느냐. 이게 도덕성 형성 발달의 아주 근본 조건이다. 얘기를 해왔는데 프로이드와 전통 정신분석가가 대립되는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가 박사 논문이 도덕의 기원에 대한 탐구거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쪽의 인물이 되는 게 가장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성공한 거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전통을 따라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막 각종 무슨 이해를 취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질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 이전에 사람은 누구나 이 트루 셀프가 발현이 되면은 옳고 그름과 선악 분별의 배경이 이미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야. 학습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보면 알잖아, 사람들. 저 사람 사람 해칠 사람 아니고, 하여튼 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주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고. 보면 알잖아. 꾸미는 차원이지. 그런 거야. 트루셀프의 몸짓인가? 거짓짝의 몸짓인가? 이것에 대한 감별서야, 이 사람이.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새 세대의 인류에 큰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던진 거야. 야, 이게 내가 철학할 때 배우지 못한 보다 오리진의 새로운 그 베이직을 배운다. 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이 위니컷의 도덕이론이 도대체 그 인류사에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 거짓자기가. 트루셀프를 발현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는 이겨요. 그런데 사실 이제 출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출세를 하잖아요. 그 출세하는 원리는 일단 권위자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요구를 수용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위자한테 좀 더 이렇게 그 능력 있게 보이고 되게 필요한 대상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권위자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부응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죠.
우리나라 국가를 통해서 볼 때 항상 한 정부가 들어섰다가 다른 정부가 일어났을 때 항상 부정적 평가를 많이 당하잖아. 그래갖고 왜 내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어? 뭐 이렇게 후회를 하고 막 남 탓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반복되거든. 누가 미리 이게 알려줬으면 내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안 처할 텐데 꼭 무슨 감옥을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그런 거지.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의 기본이다. 근본이다. 네. 뭐가 도대체 스스로의 삶이냐? 그래서 근데 뭐 트루셀프인가 보죠.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게 가령 그게 뭐죠? 트루셀프라는 게 내가 이걸 타는 것보다 뭐 이것이 조금 낫다 평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럼 tru라는 게 이게 완전히 도덕적 아니면 종교적 개념에서 tru인 거야 이게 그냥 번역하면 진정한 나,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말을 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꼭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사실은. 네. 그럼 나다운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나라는 게 뭐냐? 이 물음은 몇천 년 전부터 물어왔던 거거든요. 나다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나다움을 제대로 발현해가면서 사는 삶을 이 진정한 도덕인데 그 나다움이 뭐고 나답지 못함이 뭐야? 그냥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뭐 또 복잡한 얘기를 해? 나다움. 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좋아요. 여기에 대한 이 서양 사의 중요한 그 논쟁과 정리가 있었는데 그걸 크게 세 가지 짧게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본질주의 도덕이고 또 하나는 탈본질주의. 본질주의 도덕, 나다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라는 게 에센스라 그래요. 또 본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거든. 이게 뭐뭐다움 할 때 이 에센스를 뜻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형이상학적 도덕관이에요. 형이상학적 도덕관. 이 형이상학적 도덕관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에센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에센스. 그게 뭘까요? 가령 난 이거 십몇 년 가르쳤어, 대학에서. 이게 있는 사람은 인격자로서 존경을 받고, 이게 강한 사람은 더 존경을 받고, 이게 약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덜 받고, 이게 없는 사람은 쓰레기가 돼버려. 형이상학적 세계관에서 그래. 오케이? 이것에 의해서 사람의 인격의 높낮이를 평가해. 뭘까요? 동양 철학 같은 인의예지 뭐요? 오케이. 네, 동양 철학의 인의예지. 일단 서양에서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인 거는 이성 그리고 도덕성이야. 예. 인간한테는 자연 생물들하고 구별이 되는 이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있다.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것을 꾸준히 연마해서 잘 발현시킨 사람과 전혀 연마하지 않고 이렇게 묻힌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이성과 도덕성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신으로부터 왔다. 자, 이 형이상학적 도덕관, 그리고 또 신의 말씀을 수행하는 또 왕 또는 교황으로부터 왔다. 오케이. 근대에 와서
이 형이상학적 도덕관이 변했어요. 주목할 만한 건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게 자연 생명체들은 함부로 죽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인간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것 때문이라고 봤거든? 이것이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죽여도 돼. 이 세계관에서는 그랬어, 실제로. 개 취급해도 돼. 근데 이게 한 2000년 동안 쫙 인류사를 이렇게 지배해오다가 17세기부터 과학 사상이 대중으로 전달된 다음에 나온 게 17세기. 사회개혁. 이 말은 도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회계약으로부터 왔다. 사회계약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자연 생명을 지닌 개인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도덕보다는 생명권이 우선이에요. 여기서는. 생명권이 도덕보다 우선인데 사회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권이 나름대로 적절히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사회에 이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온전히 사회로부터 내 삶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인간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령 이성의 힘, 이것도 여기서도 이성의 힘이 다시 등장해요. 이성의 힘으로부터 온다. 자, 여기에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이 하나 등장을 해요. 실존이라는 건데, 요 사회개혁을 하는 요 시대만 해도 개인주의 사상이 사회개혁에는 일종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권리와 책임은 사회가 생길 때 사회로부터 이제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 삶을 사는데 그것의 권리는 매 순간 사회하고 계약하지 않아요. 사회가 제공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긍정을 하고 거기서 잘 어우러지는 그게 이제 바람직한 삶이에요. 저기서는 내가 매 순간 도덕에 대해서 내가 혼자 뭘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고심하지 않아도 돼요.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법과 도덕 규범이에요. 사회적 규범, 법과 규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온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개인을 손상시킬 때, 즉 자연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해할 때만 개인이 어떤 정당한 근데 이걸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향유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 삶에 이것을 위해서 도덕을 되게 존중하고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것만 전공해갖고 이것만 30년 가르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얘기만 계속 30년 가르쳤어요. 위니컷도 나다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트루셀프라는 얘기할 때 나름 나다움이라는데 이 사람은 이 입장도 아니고 이 입장도 아니에요. 무슨 입장이냐? 자, 이쪽이 가까워요. 이 실존주의 도덕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인간의 중요한 뭔가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전통에서 얘기하는 이것
타고는 좀 다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상학적 에센스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러면 인간 다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인간 다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이거는 인간은 매 순간순간 실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실존 상태라는 건 뭐냐? 매 순간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순간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연계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택권, 이것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의지와 선택,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의 권리와 동시에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할 때 뭐가 들어가느냐? 선택할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이성도 들어가요, 선택하는데. 근데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선택권, 이게 강조가 돼요. 오케이? 기존에 이것도 항상 들어가죠, 이성도. 근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요. 요 세 번째 부류의 도덕이 모든 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도덕관이 아니에요. 자, 네 가지 도덕관이 있어요. 이게 서양 역사에, 이건 아직까지도 계속 서양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 틀이야, 이거. 요것도 서양 사회에서 계속 유지가 돼. 형이상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서양에.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서양에. 서양에는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사람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집단 모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이 없어요. 오케이? 여기는 개인이 없어요. 인류 차원의 선택이야. 인류 차원의 고차원적 인격이 될 것인가, 저급한 동물적 인격이 될 것인가, 이것만 있어. 여기에는 개인이 있긴 있어. 개인은 있어. 근데 이 개인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향유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있어. 오케이? 여기는 뭐가 있느냐? 여기 주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개인이 없고 인류만 있어. 이건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그렇게 풍성한 고급스러운 그건 아니에요. 코드가 심플해요. 여기에는 주체라는 게 있어. 주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무거워요. 왜 무겁느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세 도덕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도덕 하나씩 선택해봐.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몇십 프로 돼. 아직까지. 종교적 가치관. 오케이? 개인주의가 가장 그래도 뭐 자본주의 문화와 더불어서 개인 생명을 어떻게 서양, 미국으로 따져서 이게 주야. 윤리의 근간이야. 미국 윤리를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좀 다른데 미국 윤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대단히 주류야. 윤리학계. 요거는 유럽에서 나온 이론이야. 유럽에서.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좀 수준이 너무 얕다라고 봐.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베이직에 쓰고 참고할 건 참고해. 여러분한테 맞는 도덕관 하나씩 선택해. 기지개를 펴면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혼합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만 선택해 보자고. 그래도 오케이? 네. 자, 나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초자연적 가치성을 지닌 이성과 도덕성, 그것을 온전히 갈고 닦아가지고 최대한 빛나게 성인처럼 현자처럼 발현시키는데 있는 그것이 나다움의 그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 이 첫 번째 입장에 동조하시는 분 동조하시는 분 스트레칭 신나게 하세요 좀. 근데 세 개를 다 갖고 살지 않나요? 아니 그 세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비율이 다르더라고. 사람마다 비율이 달라. 그래서 비율이 높다는 거 지금 국가백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율이 그래도 가장 저기 서양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잘 돼 있어. 이쪽을 택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이 확실해.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 어떤 학습이 되게 철저해. 법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대신 자기 개인의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머뭇거리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 오케이? 자, 두 번째가 그래도 가장 선택할 만하다. 앞으로 자기가 계속 지향하고자 하는. 애 낳기 전에 실존주의였죠. 근데 애 낳고 나면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 도덕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게 무슨 법과 규범의 근간이라니까. 이쪽을 가지고 결혼 전에 뭔가 살았지만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 오케이? 세 번째 입장으로 나는 계속 가고자 하는 내 안의 욕구가 비율이 높다. 자. 주일날은 딱 이제 종교적으로 형이상학적 도덕관을 지키면서 의지하면서 그분한테 의탁하면서 종교적으로 의탁하면서 안전하고 싶은 아침에 딱 오면서 차를 탁 탔는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딱 앉고 보니 임산부 보호석에 잘못했나? 근데 좀 앉았는데 없는데 그냥 가야지. 우리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갈등하면서 왔고 원하지 않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숨통이 막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그 정신분석 스터디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실존주의 의지. 세 가지 특성이 혼합되어 느껴지네. 표현 잘하셨어요. 자, 이게 모든 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까지 강조하는 게 개성이야. 개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있잖아요. 그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5살짜리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야. 뭔가 소통을 하면은. 근데 그냥 사회적 학습에 이렇게 눌린 아이들 보면 답답한 거지. 자기 개성을 못 갖고 그냥 시들시들 한다고 이제 미니까지 본 거야. 근데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개성이 하나도 없고 뻔한 얘기만 반복하고 뻔한 생활만 반복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캇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자신이 계속 치료해야 되는 그 대상들.